호사마 야요이의 호박이 반기는 허쉬온 미술관을 살펴보겠습니다. 2층과 3층 그리고 지하 1층에 각기 다른 전시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2층에 에밀리아 카라코프의 유토피안 프로젝트 전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시는 구속되지 않는 상상력 그리고 낙관주의적 전시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이 소비에트 유니언 시절 겪었던 의심, 고난 등을 참으며 받았던 영감들이 깔려 있습니다. 전시는 흰색 벽지와 흰색 커튼으로 된 방에서 이뤄집니다. 허쉬온의 원형 건물 구조 특성상 창문에서 햇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 역시 흰색 천으로 박아두었습니다. 흰색으로 된 이유가 유토피아적 전시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여 미술작품 안내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것은 박물관 전시를 만든 사람들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라 잘 모른다고 했고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시 중간중간 주제가 달라질 때마다 작가의 말을 인용한 구절을 벽면에 프린트해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구절을 읽은 뒤 전시를 보게 되면 작가 의도와 영감을 안채로 볼 수 있어서 작품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3층 What Absence is Made of 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시 역시 흰색 벽면으로 되어 있고 아이디어의 정의가 적힌 작품으로 전시가 시작됩니다. 이 전시는 다양한 영감과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흰색 벽지는 작품에 온전히 집중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미술관에서 벽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허쉬온은 현대미술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영감으로부터 나온 추상미술들을 관람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주변에 불필요한 정보나 시선을 끄는 것이 없어야 집중이 쉬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유토피안 프로젝트는 그림 그리고 실현사진, 간단한 설명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 등으로 관람을 재미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What Absence is Made of의 경우 검정, 흰색의 대비가 계속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미국 내 흑백의 조화를 의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로 흑백 대비인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전시실에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전형적인 작품으로 쓰이는 것과 도구가 뒤바뀐 작품이 덩그러니 놓여있는데 이는 관람자에게 편견을 버리고 관람할 것을 처음부터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작품의 제목과 설명이 옆에 작은 글씨로 써 있었는데 이 점은 그런 정보들을 배제하고 관람하길 바라는 의도일지도 모르겠지만 현대미술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잘 모르는 미술 입문자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미소니언 아메리칸 아트 뮤지엄답게 미국도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초상화 전쟁에 대한 전시 대신 저희는 미술작품이 있는 쪽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전시는 미국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남북전쟁, 흑백분리 이전 시기부터 백남준의 미디어 아트, 바스티아까지 폭넓은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삶을 전시해둔 곳에서는 벽지 색상이 다양했고 시대별로 관이 나뉘어져 있거나 섹션이 분리되어 그 시대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 전시의 경우 따로 전시관을 건물 끝에 배치하여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걸어나가면서 다른 전시를 보는 시기였습니다. 다양한 벽지를 이용해서 주목할 것을 나타내고 집중을 다시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림은 주로 규모가 크고 풍경을 그린 그림이 많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한 벽면에 한 그림을 걸거나 붙여서 그림을 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 역시 작품마다 설명이 작게 붙여져 있었는데 허쉬온과 마찬가지로 큰 주제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한 벽면에 적어둔 뒤 각각의 작품 설명은 최소화하는 시기였습니다. 간략하게라도 작가나 작품 배경의 설명을 적어두어 최소한의 정보는 현장에서 바로 얻어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백남준의 경우 작품마다 설명이 많이 있었는데 미술관이 가진 주요 작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아낌없이 그림과 설명으로 벽을 가득 채웠고 걷는 곳마다 그림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지루하진 않겠지만 그림만 계속 보게 된다는 면에서 어쩌면 피곤할 수도 있는 전시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미술의 경우에는 주요 작품은 크게 따로 전시를 기획해놓고 다른 작품들은 벽면에 비치하여 이동하면서 보는 시기였습니다. 의자의 경우 바깥으로 트여진 현대미술 전시관에서는 원형으로 몇 개가 중간에 놓여 있었고 인상주의 등 미술관 속에서도 특별 전시존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몇 방마다 하나씩 비치되어 있어 관람객들은 전시를 이어보아야 소파를 발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쉬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작품에 오롯이 집중하며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말로의 비너스가 반기는 워싱턴의 핵심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갤러리는 규모가 크고 소장품도 대작들이 많기 때문에 관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 만큼 전시 기획도 각각의 작품을 돋보이게 하고 원하는 작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형태가 요구됩니다. 이전에 본 뮤지엄들의 안내 책자는 건물 구도, 전시 기획에 대한 설명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이 미술관의 경우 전시관별 주요 작품을 책자에 넣고 관람객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넓은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1층은 조각들을 전시해두는 곳이었습니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키스, 말로의 비너스 등의 작품은 주로 입구 쪽에 배치하여 그림을 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주요 작품을 보고 갈 수 있게 해두었고, 드가의 조각 등 다른 유명한 작품 등은 전시관 중앙에 배치하여 계단으로 올라가는 통로로 가는 길에 볼 수 있는 형태로 해두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회화 작품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미술관 중앙마다 정원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미술관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의자가 항상 비치되어 있어 큰 규모의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피곤하거나 지루하지 않게 환기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회화 작품은 중앙복도 양측면 전시관에 비치되어 있는데, 시대별로 관을 상이하게 두어 각 전시관마다 부착된 번호와 시대 및 연도로 어떤 작품을 어디서 보고 있는지 알기가 쉬웠습니다. 다음은 1층과 2층 각각의 특별 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에드워드 몽크 Color in Context 전시였습니다. 주제에 맞게 색깔과 뭉크의 색에 대한 설명이 입구에 적혀있고, 작품 옆에는 제목, 연도, 간단한 내용 등의 설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작품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림과의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전시관의 규모 역시 작은 편이었는데, 아쉬운 점은 전시관 코너를 중심으로 양측에 비치된 작품을 관람하려면 옆에 작품을 보는 사람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작품을 꼭 가까이에서밖에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작품의 규모가 작아서 멀리서 보며 감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은 전시관에서도 가능했던 것일진 모르겠지만, 사람이 몰리게 되면 옆으로 이동하는 것도 버거운 정도의 규모였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베르메르 특별전의 경우 미술관의 핵심전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짙은 파랑빛의 벽지 색상으로 하여 차분한 분위기와 특별전이라는 것을 보여준 역할을 하였고, 전시에 대한 설명을 문 입구 양쪽에 적어두어 좌우에서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그 자리에서 읽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전시실 내부의 경우 작은 규모의 작품을 두고 옆에 설명을 다른 전시관보다 많이 적어두었고, 화풍이 비슷한 화가들을 소개해두면서 나란히 배치하여 비교가 쉬웠습니다. 흰색 벽지였다면 너무 밝게 빛이 반사되어서 빛과 어둠의 사용을 정교하게 해둔 작가들의 그림에 신비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분한 색상의 벽지로 조명이 반사를 최소화하여 그림에 집중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쪽관인 현대미술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부터 현대적인 느낌이 나게 해두어서 서쪽관과 동쪽관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를 것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현대미술관은 전체적으로 흰 배경에 규모가 큰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그림에 옹기종기 모여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의 전시작품 배치를 한 듯 했습니다. 또한 주요 작품은 앞부분이나 전시관의 벽면에 전시해두어 어떤 전시가 이루어지는지 알기 쉬웠고, 미술관으로 관람자를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 전시를 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은 뭉크 기획 전시처럼 작품 규모가 작은 편이었기 때문에 작은 전시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집중해서 살펴보기에 좋은 것 같았습니다. 현대미술의 경우 사조마다 전시관을 구별해 두었는데, 큐비즘, 포비즘, 서리얼리즘 등 각각의 사조마다 설명을 한 벽면에 크게 적어두고 해당 작가도 옆에 적어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쪽 전시관에서는 잭슨 폴록의 벽화 그림에 대해서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 작품 설명, 배경 등을 적어두고 전시가 시작되고 있어서 그것을 읽고 작품을 보면 왜 폴록이 이런 것을 그렸는지 읽고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미술은 해석의 관람자의 몫이 크기 때문에 의미 없이 작품만 보게 되면 미술 감상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정보를 알고 보게 되면 적어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조 및 작가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있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도에는 여러 주각을 두어서 전시실 밖의 공간에서 자유롭고 여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둔 점이 좋았습니다. 뉴욕으로 넘어가서 뉴욕의 핵심, Museum of Modern Art, 줄여서 모마라고 하는 미술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뉴욕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관답게 엄청난 작품들과 현대작가들의 작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내셔널 갤러리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5층까지 있는 건물 속에는 웬만한 유명 작가들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알차게 작품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 보이는 곳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5층의 전시실입니다. 5층은 현대작가들 뿐만 아니라 20세기 큐비즘, 인상주의 등의 작품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5층의 메인 작품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전시해둔 모습처럼 스타리 나이트 역시 중간 부분에 놓인 벽에 전시되어 사람들이 사방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다른 작품과 달리 가드들이 옆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가까이에서 보기가 어렵지만, 자세한 설명과 탁 트인 장소 덕분에 관람에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 역시 다른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흰색 벽지인데요. 모네로 가보면 모네의 수련 작품은 미술관 한 면을 가득 채우는 어비입니다. 좋은 점은 평면 벽이 아니라서 구부려진 벽 때문에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바로 앞에 소파를 두어서 모네의 걸작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도록 해둔 점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참여형 강의가 진행되는 전시실로 가보겠습니다. 미니멀리즘 작가로 볼 수 있는 톰블리의 작품이 전시된 공간입니다. 작품이 깨끗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흰색 벽지로 하여 이러한 느낌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을 최소화해두어 관람객의 해석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도슨트 분께서 어떤 느낌과 인상을 받는지에 대해 계속 질문하면서 관람자에게서 감상을 끌어내며 작품을 깊게 볼 수 있게 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현대미술은 해석이 안 되면 이게 뭐지? 하고 지나가기 쉬운데 한 작가의 여러 작품과 작가와 작품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감상을 하니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다른 사람과의 감상을 나누면서 미술 해석의 다양성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니멀한 작품만큼이나 전시실도 미니멀했고 텍스트도 미니멀하여 전체적으로 작품과 어울리는 인상을 구조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 아트의 경우 재밌다고 느끼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첫 전시는 텔레비전 속에 바닷속 영상을 찍어둔 것이었는데 앞에 카약 모양의 나무 의자를 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그 의자도 작품의 일부였는지 제대로 못 본 것이 아쉽지만 영상물과 어울리는 의자를 둔 것이 재치 있어 보였습니다. 큰 규모의 미디어 아트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검은 배경으로 하여 영상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작가와 작품 소개가 도대체 무슨 작품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 장소에 애매하게 적혀 있어서 작품 소개를 읽거나 제목을 봐야만 이 작품이구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중앙홀에는 미술관의 또 다른 메인인 거미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부터 루이스 브룩의 전시가 시작되는데 작품 벽면에 스케치 작품들을 두어 본 전시의 흥미를 돋우는 것 같았습니다. 거미 작품 등 중앙홀의 작품을 관람자들을 보게 하는 방식이 흥미로웠는데요. 구조를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층의 관람객들은 벽에 붙은 거미 조각을 보며 아래에 뭐가 있는지 보게 됩니다. 전시가 기획되는 것을 알고 가면 기획 전시 작품도 있고 전체 층을 모두 관람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층이 뚫린 구조를 활용하여서 아래층의 작품을 관람하고 흥미를 끌도록 작품을 벽면에 배치해 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본 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건축을 하던 작가 특성상 조각품과 회화가 골고루 많은 전시였는데요. 그래서 지루할 틈 없이 작품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조각과 회화를 따로 전시해 두었다면 재미가 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회화와 연관된 조각을 함께 전시해 두어서 관람객이 좀 더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스케치 작품과 조각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서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 전시 공간이 있었는데 다른 전시와 색다른 점이 재미있었고 작품 완성 과정을 보면서 그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각각의 주제로 엮어놓은 전시이기 때문에 주제를 소개하고 설명해 놓으면서 연관된 작품을 이어보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기획 전시는 보통 주제를 달리하여 각각의 테마별로 작품을 보는 식이었는데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엮고 테마를 잡을 것인지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입니다.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의 확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메트로폴리탄은 조각, 회화, 유물 등 역사가 시작되는 초창기 시대부터 현대미술까지 미술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뮤지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넓어서 하루 만에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셔널 갤러리처럼 책자의 위치와 전시관에 무슨 작품이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표시해 두었고 조각 그림을 새겨서 관람객 스스로 어느 위치인지 알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2층 중앙부의 원형으로 된 복도에서 세잔, 르누아르, 고흐, 고갱 등 인상파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초창기 작품부터 이후 작품까지 차례로 이어놓아서 각각의 작가의 작품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세잔으로 시작되는 인상파의 화풍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기획이었습니다. 현대미술의 경우 네로라 하는 현대작가들의 작품이 거의 다 있어서 놀랐었습니다. 맷은 현대작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다양한 세대의 미술품을 소장하는 것이라는 것에 놀랐고 고전 회화 전시관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해둔 것이 새로웠습니다. 고전 미술의 경우 흰색 벽지가 별로 없었던 반면 현대미술의 경우 어떤 뮤지엄이라도 흰색 벽지를 주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큰 현대미술 작품 관람이 편의하도록 의자 등 경로를 방해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최대한 작품과의 간격을 넓혀두어서 관람하기 편했습니다. 다만 조각품들에 대해선 집중하기가 어려웠는데 복잡하고 각각의 개성이 뚜렷한 현대미술 작품들 사이에 조각이 있으니 상대적으로 구조물 같아서 작품을 잘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작품이라는 것을 모르는 관람객들의 흥미를 조각에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인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작품에 빛이 가도록 하여서 작품이 없는 빈 공간은 어두운 전시관의 천장에 조각품을 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회화에 집중하여서 진행 방향의 측면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위쪽에 작품이 있다는 표시를 따로 해두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른 층에는 16, 17세기의 유럽의 왕실방을 재현해둔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이전 시대의 라이프까지 함께 다뤄놓은 미술관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 쓰던 식기, 소파, 가구 등을 보면서 현대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영화처럼 아늑하고 조금은 어둡지만 조명이 은은한 것을 사용하여서 분위기 자체를 그 당시로 돌아간 것처럼 만들어둔 것이 재밌었습니다. 회화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삭 중 여인들 뒤로 노을이 지고 있는데요. 따뜻한 분위기와 함께 붉은 색상의 벽지가 그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메이저 미술관들은 미디어를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면서 관람객들은 작품의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 해놓은 점이 현재 미술관들의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작가의 작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 거일 수 있으나 같은 배경, 장소, 분위기,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서 작품을 아래로 배치해둔 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상하로 배치하는 것은 맷에서 처음 본 구도였습니다. 또한 그것이 아침과 저녁 등이라는 점도 재밌었습니다. 다음은 유리로 된 건축물이 인상 깊었던 휘트니 뮤지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적인 미국 위주의 작품을 전시해둔 곳이지만 다른 문화를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관람한다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학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서 공부를 하기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도슨트의 설명에 따라 갤러리를 투어하면 금세 이야기에 빠져서 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자마가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친분이 있는 작가들 작품을 전시해두고 재미있는 일화를 사용하여 설명하여 미국 작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미술관이 똑똑하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강이 보이는 건축 구조물은 갤러리가 작품 외로도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고 그 빛을 활용할 수 있는 조각 구조물을 설치해두어 미적인 요소를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각 층의 기획전의 경우 한 층이 한 작가의 작품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 짜임새 있는 전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작가의 작품 경향을 알 수 있었고 로라 오웬스의 경우 작품 전시장 입구에 시계를 전시해두어 전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조가 특이하게 작품을 전시해둔 벽면 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 사이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